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 오늘 한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한 가지는 대세 하락기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거 이제 우리 했는데요. 아까 전에 내용이 이거였죠. 아까 전에 보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톡방에 질문을 주신 분이었는데 자, 교수님, 저는 한창 대세 상승기에 처음 투자 진입을 한 왕초보예요. 이제까지 사면 오르기만 하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겨울도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세 하락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요? 하락기에도 분명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하던데요. 하락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락기가 항상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반복이 되지 않는다면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뉴트렌드와 새로운 사안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도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 부동산 역사 공부를 하려면 이 책,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주택 30년 파노라마,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책 두꺼워서 읽기 싫다 그러면 이거 읽으면 됩니다. 제 책 330 책 읽으면. 자, 어찌됐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세 하락기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대세 하락기가 뭐냐 그러면, 또 대세 상승기는 뭐냐. 자, 이 질문 주신 분의 의도는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아는데 이 대세 하락기가 이게 지금 1986년부터 해서 2019년,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 가격 지수 제 1월달마다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그래프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보면 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갔죠. 내린 건 여기서 이렇게 그죠? 여기서 또 와장창 올랐죠. 그러면 이때의 어떤 이 흐름 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를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세 하락기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서는 대세 하락기가 없었네. 그죠? 없다, 그죠? 없죠. 그러니까 항상, 기간을 정해야 돼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냐. 또, 방향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 또는 이렇게 개걸음 걷다가 갑자기 또 뚝 떨어지고 다시 폭등하고 다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어떠한 변곡점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1986년부터 있었는데요. 이 앞에 거는 우리나라가 아파트 또는 주택이라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아파트, 물론 조선시대 때도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조선시대 때도 4대문 안에 아파트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재미삼아 한번 하겠습니다. 정약용 쌤 이야기도 한번 하고. 그런데 지금 1986년도 지금 이 데이터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은행하고 합병했던 주택은행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주택은행이 옛날에는 주택 그 청약저축은 주택은행에서만 취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들은 주택은행에서 원래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수집한 게 1986년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지금 1986년만 있어요. 하지만 그 전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면요.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고 또 떨어지고 하는 이런 등락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87년, 88년, 89년 노태우 정부 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막 올랐는데요.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뚝 떨어지는 상승률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1년 만에 21%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0.5%로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일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어요. 일기 신도시 입주가 있어가지고요. 분당, 평촌, 산본, 그 다음에 중동, 평촌,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이 5군데.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대규모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장장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평탄한 그렇게 별로 주택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 와장창 떨어지죠. 와장창 떨어지고 다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와장창 올리고 다시 와장창 올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또 규제를 막 이렇게 만회해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때입니다. 요때인데 요게 21개월만 딱 떨어졌어요. 21개월 딱 떨어졌는데 지금 그 체감은 지금 규제에 나오는 그런 체감이었죠. 이 체감이었는데 이때는 파는 사람도 많고요. 이때 처음에 규제가 셌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으로의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때 팔아버렸고 뭐 종부세 내지 하고 버텼던 분들은 어마무시한 이 상승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세 하락기는 이것만 봤을 때는 대세 하락기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세 하락기가 없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와장창 이렇게 내려앉은 때가 제가 봤을 때는 2번 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대외적인 충격의 문제로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은 2번 반입니다. 왜 2번 반이라고 하냐면 한 번은 이제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입니다. 2차 오일 쇼크 1979년도 1972년과 1979년에 1, 2차 오일 쇼크가 벌어졌는데요. 1차 오일 쇼크 때 1970년대 초에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아파트라고는 제대로 된 아파트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생산 단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야기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오일 쇼크 1979년도에 그때 큰 주택 가격의 하락을 맛보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대내외적인 충격으로는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때입니다. 외환위기 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통 뭐냐면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제 레이먼 사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리먼 사태 때는 보시면 알지만 이때 보시면 알지만 리먼 사태 때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2008년이잖아요. 근데 2009년에서 뭐 리먼 사태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도 또 있지만 굳이 리먼 사태를 이야기한다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서울 이게 2016년도에서 회복하죠. 인천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서 회복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서울 인천은 이때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나머지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대구는 리먼 사태 터질 때 아무 의미 잘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오히려 리먼 사태가 터지고 2009년도부터 가격대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부산 올라가죠. 대전 올라가죠. 그 다음에 광주 올라가죠. 울산 올라가죠. 대구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2번 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세 하락기를 찾아내기는 뭐로 찾아낼 것이냐의 문제죠. 무엇을 대세 하락기라고 할 것이냐. 간단하게 해서 대세 하락기는 없어요. 대세 하락기가 아니고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조정 상태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바로 요때지. 서울, 인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탱이 갔던 데가 바로 이때. 외환위기 때.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때, 그때 전국적으로. 근데 그때는 뭐 다들 집이 없었고 못 살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 보면 대세 하락기는 어떻게 보면 없는데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 그러면 대세 하락기는 없다지만 뭐가 존재하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지금 200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지방의 광역시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지금 200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 주택 지수를 보면 계속 꾸준하게 올랐어요.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 계속 꾸준하게 올랐어요.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데 이거는 전국 지수잖아요. 전국 지수이기 때문에 얘는 대세 하락기가 없었지. 그럼 대세 하락기가 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해줘. 돈이 지금 너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없어 보이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가지고 중국이 완전히 거지가 된다. 프라자 합의 때 일본이 미국에 굴복을 해서 환율을 완전히 왕창 이제 내렸던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중국이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뭐 어느 나라가 유럽이 박살이 난다던가 또는 한국이 내부적으로 뭐 김정일이가 폭탄을 서울 바다에 떨어뜨려서 실제 물리적으로 불바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경제가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이제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면 대세 하락기가 온다고 보죠. 그러면 뭐가 걱정이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시다 알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각 지역적인 별로 저희 지역적인 걸 따로 볼 때는 각자 따로 움직여요. 따로.
따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 2번 반이라고 한 것은 대외적인 경제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수요 공급을 해서 물리적으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서 가격이 드랍이 된 적이 있어요.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다 말이죠. 이때 일기 신도시 200만원 들어갔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때 가격이 안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수 상승률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정이 됐는데, 이 안정된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세곡동, 내곡동 이때 당시에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거의 70% 가격으로 때려 집어 넣으니까 강남 집값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강남 집값이 흔들리면은 다른 데는 대장이 못 가는데 강남이 못 가는데 강북이 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세곡, 내곡, 우면 쪽에, 하남 쪽에 집어넣으면서, 그럼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급된 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세의 70%에 공급해 줄 테니까 야, 너 사전청약 받아, 사전청약을 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 강남 비싼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전청약 물량에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죠.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100% 당첨이었어요. 그래서 1순위만 되면 당첨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전부 다 거기다 목을 매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가점이잖아요. 가점이라서 30, 그래서 청무피사가 그렇게 살았네. 청무피사가 거기에서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달라요. 사전청약. 근데 사전청약이 요번에 그린벨트 푸네 많이 하다가 이명박 따라가려다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3기 신도시는 저 이렇게 외적인 도구로 왕숙이라든지 뭐 교산이라든지 뭐 창릉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외곽에 지금 하죠. 이게 여기에 뭐 사전청약제 해봐야 사람들 별로 그 신경도 사실은 안 쓸 거고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때 2007년, 2006년, 2007년도 이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집어넣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하죠. 분양가 상한제 집어넣으면서 2007년 9월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집어넣으면서 이때 물량을 밀어내기 물량을 합니다. 밀어내기 물량을 해서 평균보다 한 20만 호가 더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량이 아시죠? 3년 후에 말뚝 받으면 3년 후에 이제 물량이 나오죠. 물량이 나오면 이때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시행 관리 처분을 받으라고 했고요. 관리 처분 받는 걸 기준으로 했고, 일반 아파트들은 주택법의 일반 아파트들은 그냥 공고 기준으로 했죠.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한꺼번에 밀어내기 물량이 나오면서 이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게 이때쯤 됩니다. 이때쯤 10년도 11년도 여기에다가 물량도 풀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에다가 세곡동, 내곡동, 하남, 미사, 우면 이쪽 지구에 사전청약 받겠다. 야, 여기다가 거의 뭐 70% 분양가에 때려 받겠다. 사전청약 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충격과 밀어내기 물량이 준공되는 시점과 이게 같이 막 섞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렌트포, 그 다음에 하우스포, 이때 이야기가 나온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매물이 쌓여야 돼요. 매물이 쌓여야 가격이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야 되는데 이 안 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안 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집값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어. 저렇게 물량이, 나는 희망적으로 강남에도 집을 살 수 있어. 세곡동, 내곡동에 당첨이 될 수가 있어. 하남에, 하다못해 하남이라도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옆에 가면 얼마든지 뭐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 또 물량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규제로만 잡자. 규제로만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의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지금 부작용이 이거잖아요.
이게 부작용이죠. 이게 부작용.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는 게 부작용이고, 전세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도 부작용. 이게 부작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질문자가 이야기하시는 대세 하락은 어디냐? 이런 거죠. 어떤 이유에 인해서, 어떠한 이유에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이러한 상황들이 다른 시장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들은 내려가고 있는. 그런데 각 지역별로 봤을 때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대구, 인천, 부산, 광역시, 서울 비롯해서 5대 광역시만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부족한 곳들, 작은 곳들은 걔네들은 대세 하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마탱이가 가는 거죠. 그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마탱이 갔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와서 12구 대책 내고 했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나 21개월 동안 마탱이가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번에도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작년 8.2 대책 나오고 나서 또 2018년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잠시 몇 개월씩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흔들리는 게 지역이 이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주변 변두리, 이제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지 하지 않는 곳, 그런 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인구가 작은 도시들은 이제 대세 하락기가 되겠죠. 아까 그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대세 하락기. 이런 대세 하락기에서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사면 안 되지.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고 냅둬야 돼요. 투자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즉 투자 환경이 좋아지려면 이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다시 시장이 돌아가는 완화 정책으로 쓸 때, 그때 이제 제 이야기 하잖아요. 삼성권 강의 들으면 그거 나옵니다. 그럴 때가 그때 다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대세 하락기 때는 지금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니까 못난이들은 던지고 팔고 차라리 뭉쳐가지고 규제의 수혜를 받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이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 하락기 때는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비유를 하겠냐면, 아까 전에 그분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대세 하락기 때도 가격이 오르는 종목이 있던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 그대로입니다. 하락기에도 분명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비유를 제가 해드릴 수 있냐면요, 9.11 사태 났을 때 3일 연장 주식시장이 다 하한가였어요. 다 하한가였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오른 데가 있어요.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 관련주들 가격이 올랐죠. 그럼 뭐냐면 전쟁 날 것을 대비하고 전쟁 관련주를 미리 사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투자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락기 때는 그냥 쉬세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팔지도 못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조정지역에 묶여도 팔리는 집들이 있고 안 팔리는 데가 있어요. 조정지역에 묶였을 때에 팔리는 데는 실수요자가 조정지역에 묶이면 그때는 시장이 실수요로 재편이 됩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게 어디 살고 싶을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데 살고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입지 좋은 곳이겠죠. 근데 입지 좋은 곳에 안 사는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입지 좋은 곳에 물건을 사지 않은 거예요. 이제 못난이들, 입지 안 좋은 곳들의 물건을 사놓고 조정지역 때려 맞은 거죠. 그럼 이제 그 물건은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죠. 서정아, 내가 아는 서정아인가? 하여튼 생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삭제를 시키죠. 상방송 하고 난 다음에.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대세 하락기 때는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상승기 때에도 아무거나 사지 말고 꼭 좋은 것만 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